시금치의 옥살레이트가 문제가 되는 체질들은 이미 을 갖고 있으신 분들, 여기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지나친 섭취를 조심하라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가공육이라든가 가공식품들 보게 되면 여기에는 인산염의 성분이 합쳐져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신장의 부담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가공육과 초가공식품들 절대적으로 금지했으면 좋겠다. 시금치가 신장에 안 좋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람에 따라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금치가 독이라기보다는 신장 상태, 결석, 체질, 그다음에 혈중의 칼륨 이런 거에 따라서 이 평가가 갈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선 시금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라면, 칼슘과 지금 시금치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그 수산, 옥살레이트라고 하는 이것들이 만나서 결석을 잘 만드는 체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질들 같은 경우에는 시금치에 옥살레이트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서 잘 이렇게 드셔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이것 때문에 결석이 생겨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 채소를 시금치를 먹지 마라, 끊어라가 아니라 고옥살레이트를 먹을 때 어떻게 시금치를 고옥살레이트를 피해가면서 먹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더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옥살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서 살짝 데쳐서 소금물에 데쳐가지고 물에다가 담궈놔서 오랫동안 담궈놔두게 되면 이 물속의 대부분의 그 문제가 되는 옥살레이트 수산은 녹아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드시게 되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 시금치로 인한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그래도 더 이 문제를 나는 옥살레이트라고 하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신장에 무리가 안 가게 만드는 요리를 해서 드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이 옥살레이트와 칼슘이 만나게 되면 칼슘 옥살레이트라는 것이 되는데,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장에서 이 칼슘 옥살레이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것이 우리 인체로 흡수가 되지를 못하죠.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되면 또 옥살레이트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가 있는데, 칼슘과 옥살레이트를 결합을 할 수 있는 음식은 대략 이런 겁니다. 시금치를 무칠 때 두부랑 같이 무친다든가, 아니면 시금치를 드실 때 두부 요리를 같이 드신다든가, 아니면 멸치 볶음을 같이 드신다든가, 이렇게 되면 시금치의 옥살레이트와 두부나 멸치에 있는 칼슘이 만나서 칼슘 옥살레이트가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의 덩어리가 돼서 장에서 우리 몸속으로 흡수가 되지 않는 형태가 되면서 옥살레이트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시금치의 옥살레이트가 문제가 되는 체질들은 어떤 분이냐면, 이미 만성 홍파병을 갖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금치에 들어있는 옥살레이트의 문제보다는 시금치가 갖고 있는 칼륨이라고 하는 그 미네랄이 채소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시금치뿐만 아니라 모든 채소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다 조절을 하고 신경을 써야지 되는데, 이 또한 이렇게 살짝 소금물에 데쳐서 물에다가 약 2시간 이상 담궈 놓게 되면 옥살레이트도 제거되지만 칼륨도 이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칼륨을 제거한 상태에서 요리를 해서 드시게 되면 비교적 안전하게 드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금치를 안전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으로는, 결석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은 매일이라든가 너무 지나치게 자주 드시는 습관은 피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먹게 되는 날에는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두부라든가 멸치들이라든가 이런 칼슘 식품과 같이 드시는 것을 이제 권유드리고요. 또 만성 신부전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생으로 이렇게 샐러드나 이런 형식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데쳐서 칼륨을 제거한 상태에서 드시는 방식으로 요리를 바꾸게 되면 그닥 생활하시면서 불편하지 않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장병에 제일 좋은 방법 한 가지 추천하신다면요? 이게 한 가지만 추천하라고 그러니까 참 많이 어려운데요.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많은 의학적 연구 결과들이 지금 소금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신장 그 만성 신부전이 들어가신 분들은 일단은 소금을 과다하지 않게 먹는다. 이것을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소금을 하루에 5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을 권장량으로 한다면, 이런 만성 신부전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2g 이하로 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이 미국 NIH뿐만 아니라 국내의 이 모든 의료기관에서도 권유하고 있는 것이 나트륨 제한을 매우 핵심적으로 이렇게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지나친 단백질 섭취를 조심하라라고 저는 또 이야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짠 음식, 너무 지나친 염분을 줄이자. 그다음에 지나친 단백질의 음식을 줄여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들이 올바로 소화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여기서 만들어내는 각종 이 암모니아라든가 이런 독성 물질 이런 것들이 결국 신장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줘서 신장을 무너뜨리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야 된다. 두 가지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신장을 망가지게 하는 의외의 음식에는 무엇이 있나요? 신장 환자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단백질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단백질은 신장을 회복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 또 피해가 크기 때문에 단백질은 건강한 식사이지만 과하게 됐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런 영양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가공육이라든가 가공식품들 이런 데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에는 염분과 인이라고 하는 이런 인산염의 성분이 합쳐져 있는데 이것이 대표적으로 우리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 어혈을 만든다든가 혈액을 엉키게 만들어서 결과론적으로 신장의 부담이 커지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 가공육과 초가공식품들 이런 것들을 절대적으로 금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반적인 단백질은 0.8g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체중이 60kg라고 하면 68, 48, 48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를 하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러면 48g이라는 것은 하루 아침, 점심, 저녁해서 하루에 먹어야 될 수준이고요. 그렇다 그런다면은 50g이라고 기준을 해도 한 번에 먹을 때는 15g에서 20g 정도의 이렇게 안분을 해서 조금씩 먹는 것이 훨씬 더 아주 안전하게 먹는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콜라니, 사이다니 하는 이런 어떤 음료, 탄산음료라든가 여러 가지 당이 많이 들어있는 이러한 것들을 드시게 됐을 때 신장에 굉장히 해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신장에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그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이런 식품들을 금기식품으로 여겨주시고 관리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장병 예방을 위해 추천하시는 차, 비추천하시는 차에는 무엇이 있나요? 이제 비교적 그 신장병에 안전한 그런 차 종류라고 얘기를 하면 기본적인 것은 물이 1등입니다. 그 다음에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무가당 차 이런 것들이 당이 안 들어가면 대체로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 연구 결과에 의하면 녹차가 결석 위험을 낮췄다는 그런 관찰 연구가 있어서 녹차도 너무 진하지 않은 상태에서 녹차 같은 것도 추천드릴 수 있는 무난한 그런 안전군에 속하는 차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비추천하고 있는 또는 주의해야 될 이런 차 종류 중에 정말 뭐 디톡스니 클렌지니 뭐 이런 것들을 표방하면서 만들어 놓은 한방차, 허브, 혼합차 이런 것들은 좀 자칫하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은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당뇨 학회라든가 이제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연구 자료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그런 신장 디톡스라든가 클렌즈라는 이러한 명칭을 달고 있는 것 중에서 오히려 굉장히 신장을 더 망가뜨리는 그래서 굉장히 근거가 부족한 이론 바탕하에 만들어진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오히려 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우리 물이라든가 무가당 차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가 봐도 여기에 혼합물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별히 하나 더 강조를 드리자면 감초가 들어있는 차 요거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감초가 있게 되면 우리 인체에서 혈압을 상승시키고 저칼륨 혈증을 유발을 해서 결과론적으로 신장에 부담을 주는 알도스테론증이라고 하는 이런 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감초가 들어가 있는 이런 차는 피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너무 진한 카페인이 들어있는 이런 홍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다하게 드시게 되면 오히려 차 안에도 시금치에 있다고 얘기하는 옥살레이트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서 너무 지나친 이런 진한 홍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증상 보이면 바로 병원 가야 한다는 신장병 증상에는 무엇이 있나요? 근데 신장에 문제가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우리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가장 기본으로 살펴봐야 될 첫 번째 증상은요, 거품료가 반복이 된다. 특히 이 거품은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 서서 이제 소변을 보다 나면 낙하되는 그것 때문에 거품이 일정 부분 생길 수가 있는데요. 거품이 그냥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거품이 이렇게 두껍게 계속 생겨서 이 비누 거품처럼 이렇게 많은 거품이 생긴다든가, 그리고 거품이 생긴 이후에도 이것들이 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계속 오랫동안 남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단백뇨의 신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선 먼저 병원에 가셔서 단백뇨 검사를 할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소변을 보는데 여기에 붉은색, 그러니까 혈류가 섞여 나왔거나 이런 경우요. 그다음에 발목이 항상 붓는다든가 눈두덩이가 붓는다든가, 특히 아침에 기상했을 때 몸에 부종이 자꾸 이게 늘어나거나 체중이 갑자기 늘어난다든가 이런 것들도 신장에 위험한 신호가 오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량이 확 줄거나 또 반대로 야간뇨가 굉장히 심하게 악화되고 있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요. 그리고 극심한 피로감을 느껴지고요. 숨이 찬다든가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는 불편감이 연결되시는 분들도 의외로 그 뿌리가 신장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있고요. 또 혈압이 굉장히 들쑥날쑥하면서 혈압이 새로 생겨났다든가 굉장히 악화가 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신장과 관련된 부분을 일단은 한번 의심을 하시고 정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거품료라든가 이런 증상이 왔을 때 이건 증상이라고 보지 마시고 검사하라고 하는 신호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1차적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 식습관이 점점 서구화되고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현대인의 식습관, 특히 짠 음식이랑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게 신장에 굉장히 좋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운동은 덜 하죠. 그리고 고혈압도 늘고 당뇨도 과거보다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장 질환의 원인이고요. 신장 같은 경우에는 조기 발견이 어렵다 보니까 건강검진상에서도 어느 정도 이상 손상이 되었을 적에 발견이 되게 됩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그냥 그렇게 끝인 장기예요. 그래서 이미 기능의 70% 이상이 망가져야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찍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투석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스스로 회복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신장에 이상이 생겼다라고 느껴볼 수 있는 자각 증상 중에서는요, 평소보다 다리 붓기가 많이 늘었다, 몸이 자꾸 붓는다, 내지는 소변에 거품이 자꾸 보인다, 내지는 몸이 너무 피곤하고 무겁다, 내지는 밤에 자꾸 왜 저희 소변 보러 일어나시는 분들 계시죠? 요게 한두 번이 아니라 너무 좀 횟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도 신장 기능 이상의 한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한테 일거리를 덜 주면 돼요. 그래서 신장은 나트륨하고 칼륨을 배설시키고요. 그래서 나트륨도 줄이고요. 당분도 줄여야 되고요. 칼륨이 많은 음식들도 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너무 많이 섭취하시게 되면은 단백질 부산물도 신장에서 처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농축된 고단백 음식이라던가 단백질 쉐이크류 같은 것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당연한 얘기지만 흡연과 음주 줄이는 거, 운동해 주시는 거,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는 거, 이것도 중요하고요. 한방에서는 보신약이라고 해서 신장을 튼튼히 하게 해주는 약재들도 있어요. 숙지황이라던가 구기자, 산수유, 이런 약재들이 신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보신약에 속하죠. 대부분 과일하고 채소들은 신장에 좋은 편이에요. 특히나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고요. 사과는 섬유질도 풍부하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요. 귤도 비타민C가 많아서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단 귤 같은 경우에는 당분이 많으니까 하루에 한두 개 정도만 섭취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제 또 피하셔야 될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첫 번째, 고단백 음식 피하기. 그래서 너무나 과하게 농축된 단백질 쉐이크라던가 고기를 아주 많이 드시는 거는 피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번째, 칼륨 많은 음식 피하기. 감자나 나트륨 같은 것들은 칼륨이 많아서 오히려 신장한테 일을 하는 역할을 하게 해줘요. 시금치도 칼륨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칼륨이 많은 음식들에서 칼륨을 제거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시금치처럼 데치고 삶거나 좀 뜨거운 물에 넣고 끓여주시면 칼륨이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물류로 많이 드셔주시는 게 좋고요. 또 세 번째로는 너무 정제된 당분, 가공식품 피해 주시기. 이렇게 세 가지 지켜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당뇨병 환자분들, 고혈압 환자분들, 아니면은 잦은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 과하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단백질을 많이 드시게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신장질환에 취약하신 유형에 속하고요. 체질적으로 저희가 음허 내지는 신허에 속하시는 분들도 신장에 좀 약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신장을 최대한 쉬게 해주고 일을 덜 시켜야 돼요. 근데 짠 음식을 먹게 되면은 짜니까 몸에서는 체내 농도를 맞추려고 물을 더 마시게 돼요. 그러면 신장 입장에서는 배출시켜서 없애야 되고 걸러야 되는 나트륨의 양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게 돼서 짠 음식은 신장에 좋지 않게 되죠. 건강한 삶은 결국 일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프고 나서 내가 지금부터 딱 다르게 살아보겠다 라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나를 위해서 조금 더 좋은 거 먹어주고 나를 위해서 조금 쉬어주는 시간 가지고 요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하나하나가 건강한 습관으로 만들어져서 그 분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질 않나 합니다. 몸은 갑자기 막 한꺼번에 고장나는 경우가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결과들이 누적되어서 나타나는 거고요. 항상 몸은 신호를 우리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한 번씩 돌아봐주고 어떤 신호를 나에게 보내고 있는지 체크해봐 주세요. 저는 영등포에서 남편과 같이 부부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푸른잎 한의원이라고 합니다. 다이어트 진료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체중 감량만 시켜드리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 한약을 먹었음에도 내 몸 컨디션은 더 좋아지고 체질도 개선되고 요요도 방지할 수 있는 전반적으로 내 몸을 더 활력 있게 해드릴 수 있으면서 살을 빼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혼자 해보시다가 어려우실 적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